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이데일리 TV 프로그램과 김영구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꼭 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장의 승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전략, 시장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어제 2100선 을 그래도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고, 네.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그래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구호를 외치면서 또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시작해보죠.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자,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고 좀 비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좀 이렇게 처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침에 좀 강하다가 처지는 네. 모습인데요. 예. 여기서 시간과의 싸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네. 이 수급 주체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아직도 매기가 붙냐? 7월 달에는 아니면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붙냐? 이 수급 논리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7월에 들어서 삼성전자 쪽에 매기가, 그 메이저들의 매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또 매기가 계속 붙는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되게 그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7월 1일 거래 일장인데요. 어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밀렸다가 막판에 막 땡겨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냥 상반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마감을 잘할까. 윈도우 드레싱이 좀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판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땡겼어요. 막 밀리다가. 나스닥은 잘 버티고 있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7월, 8월, 9월 달은 좀 잘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실물단들이 이제 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라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우리 실적 어닝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을 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종목 A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다우존스는 어제 그 종가에 막 땡겼어요. 어제 밀리다가 종가에 좀 땡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제 그 윈도우 드레싱 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우리나라는 어제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 윈도우 드레싱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종가에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여기 머리라고 했잖아요. 이제 또 머리대 왔어요. 여기를 돌파하면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어려워요.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머리가 3개라는 자리고요. 이게 돌리면 쓰리바닥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머리를 3개 강하게 잡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둘, 3개 이렇게 잡아서 쓰리바닥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면 쓰리바닥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지켜보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나스닥이고요. S&P도 마찬가지예요. S&P 500도 3,000포인트를 넘어왔잖아요. 여기가 또 매물대예요.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상해는 제가 펀드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펀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보고. 베트남하고 중국 펀드는 올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적금식으로 간접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했던 은을 또 많이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값 많이 움직여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금보다 그 다음에 금보다는 백금 쪽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은을 살 때는 3라인이 있고 4라인이 있거든요. 99.9하고 999.9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있어요. 함량이 네, 99.9%하고 999.9%. 팔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4라인을 사야 돼요. 999.9%. 4라인. 네, 4라인이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오늘 관심있게 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방송을 제가 말씀을 많이 해서. 네. 그거 보면 꼭 4라인과 3라인에 두 개 있는데 4라인을 꼭 사야 나중에 팔 때 제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값은 머리대까지 왔어요. 여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보다는 백금이 좀 나아요. 백금을 왜 사람들이 지금 봐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희한한 백금은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냐면 불황일 때 백금이 올라가요. 그래요? 예, 희한해요, 백금은. 예, 백금은 금과 좀 다르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백금의 특징은 뭐냐면, 불황일 때가 백금 값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백금을 잘 보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때는 백금을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구리값을 잘 보야 되는 거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요, 구리 쪽으로. 그래서 원자재를 잘 우리가 체크하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유가는 뭐 항상 얘기했지만 40달러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마다 못 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40달러가 갭 떨어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급락에 나오면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갭 떨어진 자리가 40달러예요. 그래서 여기 갭 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는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냐, 감소냐, 백신이냐, 요것에 대해서 유가는 움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잠깐 뭐 42달러가는 갈 수가 있어도 유가는 당분간은 보지 않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애플이 주가가 좋잖아요. 애플. 하반기에는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부품 단도로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애플 관련주들이 관련 부품단들, 휴대폰 부품단들 쪽으로 눈을 살짝 돌리는 것도 틈새시장 공략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애플은 하반기에 그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어제 강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쪽 좀 움직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뭐 판매량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테슬라는 앞으로 좀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하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니콜라에 대한 수소차까지 우리가 보면 하반기는 자동차 군들로 우리가 조금 잘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국내 시장은 뭐니 해도 저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얘기해요. 어제도 얘기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월부터 수급의 논리를 보면 현재까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저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개인들은 상반기에 31조를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조 6천억을 매수가 보여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많이 판 거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을 누가 가냐면 개인들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이 정작 수익을 많이 난 거냐, 아닌 거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많이 났어요? 개인들 수익이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일부 종목에만 쏠려 맞아요. 있다. 네, 온택트 관련주 이런 그 부분. 소외가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상반기에는 언택트 관련 종목, 네이버나 카카오 이 종목 말고는 다른 거는 재미가 좀 덜 봤어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지지부진해서 특히 그래서 체감 온도가 크게 그렇죠. 다르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해요. 군중심리, 무리짓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냉정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개인들은 그 힘이 한정돼 있어요. 그 머리에 대한 파워라고 그러죠. 그다음 머니 무브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펀드에서도 보니까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맞죠.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그 무리짓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인간의 심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다 정답이라고 하면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한 명이 쳐다보면 그냥 지나갈 건데 5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게 군중심리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주리님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 근거를 잘 봐야 돼요. 메이저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같이 친구가 돼야 공부를 따라서 하지 않을까요? 환경이 중요하죠. 맞죠. 맞아요. 그 환경은, 외국인 기관들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우리가 밥을 차릴 때
반찬과 국을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반찬도 만들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만들어주면 우리는 거기 가서 한 숟가락 딱 먹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우리가 반찬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국도 만들고 밥상을 만드는 거라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그 실물단들을 확인하고 좀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랬던 이유는 뭐냐면, 현금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은 살 수 있어요. 주식시장 내일도 열리고 다음 달도 열리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도 다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자꾸 왜 오늘만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상반기 회사채가 33조 원이 넘었다는 네, 거 보니까 맞아요. 기업도 현금만 챙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안 도는 거죠. 예, 근데 예. 거기에 우리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기업을 보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달러가 자꾸 돌아야 되거든요. 멈춰 서 있어요. 네. 왜 돌지 않을까요? 갖고 있는 거죠, 고간에. 그쵸. 예. 왜 고간에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도 약세 흐름을 맞죠. 예. 나타내죠. 그러니까 문제, 연준에서 계속 통화 정책을 써도 예. 달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실물단들이 되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는 확인 안 했어도 됐어요. 10년 전이나 15년 전에는 경기하고 주식과는 괴리율이 너무 컸어요. 예. 이걸 왜 보냐?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바뀐 모습이,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기관들은 그 주가에 대한 부분만, 시세만 대고 눈을 쏠렸다면 지금은 실물단을 보고 있어서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메커니즘이 옛날같이만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곳곳 들어가면서 돌다리로 들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봐요. 더 메커니즘이 더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시장 볼게요. 그래도 다행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영향에 그래도 주가는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 이 유동성의 부분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7월 달에 있을 기업 실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급한 것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을 쓰면 돼요. 제가 골든타임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찔르세요 얘기할 테니까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종목 AS를 해드려야 돼요. 어제 뭐 아무래 퍼시픽이 잘 급등을 갔더라고요. 네. 해가지고 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령은 언젠가 풀릴 거고 시진핑은 우리나라 올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안전한 종목을 가서 밑에부터 이렇게 모아가시면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저번에도 좀 코탁 종목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2개, 코탁 2개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좀 단타를 칠 수 있는 시장이었기에. 근데 지금은 대형주만 갖고 있잖아요. 코탁 종목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대응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 조금 더 조정을 주더라도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서 좀 릴렉스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19만 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요, 조금 느긋이 매매할 수 있고, 떨어져서 막 아무래 퍼시픽으로 어제는 너무 안 간다고 암홀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근데 어제 시원하게 또 네, 어제 진짜 네. 좀 최근에 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그래요. 아모라다고. LG생활건강에 좀 밀리는 흐름들이 있긴 예, 있었죠. 있었죠. 예. 근데 제 종목들은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빠른 종목보다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나오고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떤 게 올라가느냐, 많이 떨어졌다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갖고 오니까요, 잘 보시면 되고, GS건설도 어제 반등이 들어왔어요. 한 여기 25,000원대에서 껐덕껐덕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쪽으로 틀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느긋이 갖고 계시고, 인버스는 해지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버스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빠지면 두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시장이 빠져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게 GS건설하고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라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인버스를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해지, 네, 합성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포트를 끌어가는데, 당분간은 코스닥 바닥바닥바닥 움직이는 거는 안 보는 게 나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주가가 좀 높고 해서 코스닥 종목은 조금 더 보고 제가 한 종목 더 편입할 거니까요.
네 종목으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지금 코스닥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게요.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종목, 그다음 현금 80%, 이 세 종목 안에 천천히 대응하시면 틈새시장 공략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분차분 들어보니까 이해가 쉽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특징들 아주 잘 설명해 네. 주셨고 저희 챔피언 종목 전략도 들었습니다. 김영구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네. 채팅방 이 부분 네. 좀 잘 활용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